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사실 제가 최초의 내맡기기 컨텐츠를 입문편, 실전편, 확장편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했었는데요. 감정을 흘리는 영역 전개, 료이키 텐카이 기억나시죠? 아무튼 이전 영상은 내가 주체로서 존재하는 내맡기기였잖아요. 실전편이라 아무래도 일상적이고 가볍게 풀었지만 오늘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결이에요. 삶 전체를 나보다 더 큰 무언가에게 맡긴다는 개념입니다. 그 존재라고 함은 개인의 영혼이나 거부감이 덜 드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운명, 혹은 신이나 절대자, 이런 다소 저항감이나 거부감이 드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 주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예민하게 들릴 수도 있고, 잘못 전달했다간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보일까봐 영상 제작을 미뤘었습니다. 그렇게 내맡기기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며 시간을 보냈었는데, 댓글을 보다 보니 제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댓글들을 생각하니 그분들의 아픔이 전해져서 또 한번 가슴이 먹먹해지고 코끝이 찡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감정을 흘려보내라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더더욱 없잖아요. 저는 원래 가볍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초콜릿 같은 철학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 가벼움이 가벼운 만큼 예리한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 위의 여정 중에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신 원경님을 비롯한 몇몇 구독자분들의 용기에 또 한 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난이도를 쭉쭉 올려주세요. 깊은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하는 댓글도 종종 달리더라고요. 네, 길드원이 1000명이 다가오는 이 시점, 댓글을 찬찬히 보니 조금 부끄럽지만 저보다 더 깊이 있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겁먹은 건 여러분이 아니라 나 혼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 초반 내용 증명서 하나에 교만의 가면을 벗어야 했던 그날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이야기도 하니까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의 방식대로 가볍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심취하지 마세요. 진지한 주제일수록 가볍고 무거운 얘기일수록 유연하게, 이건 그냥 하나의 관점일 뿐이니까 마음에 들면 사용하고 아니면 재밌는 관점이네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의 설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경험의 주체인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각자의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럼 진짜로 시작할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했죠. 이 삶은 우리가 영혼 시절 선택한 것이다 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삶은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고른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내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기 위해 불완전한 감정을 성장시키는 무대인 거죠. 그 미션을 설계한 존재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 존재는 개인의 영혼일 수도 있고 고차원의 존재일 수도 있고 자연이나 우주일 수도, 혹은 신일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보다 훨씬 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안에서 내가 겪는 모든 감정은 결국에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같은 논리로 지금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용감한 영혼이라는 거고요. 자, 이론 끝. 그러니 적극적 내맡기기란, 삶은 어차피 최고의 정답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을 온전히 느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싱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상처받지 않는 영혼, 될 일은 된다 등등. 그분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내맡기기를 실험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요. 책의 내용을 요약각색하자면 이겁니다. 마이클 싱어는 어느 날 문득 내가 아둥바둥 이뤄내는 것보다 삶이 나에게 주려는 것이 훨씬 많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삶에 나 자신을 맡기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숲속에서 혼자 명상하며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그냥 명상이나 하면서 이 흐름을 따라가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곳이 입소문을 타고 희한한 기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명상센터도 세우고 건축일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의료 IT 회사의 CEO까지 됩니다. 이쯤 되면 그냥 개인 기량이 뛰어난 거 아님? 이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는 단호하게 높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저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일어났을 뿐. 이렇게요. 물론 그에게도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회사 운영 중에 FBI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소 위기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삶이 어차피 정답지를 갖고 있다, 이런 신뢰를 놓지 않습니다. 그 시기 동안 자신을 변호하려는 본능을 내려놓고 책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그 책이 바로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고요. 아무튼 이후 기소는 취하되고 사건도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삶이 나보다 더 잘한다. 자, 여기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내맡기기라는 건 그냥 가만히 멍 때리라는 건가요? 혹은 그래, 그럼 오늘 하루 넷플릭스 시원하게 조지면서 우주 한번 믿어볼까? 그것도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주의 계획일 수도 있겠죠. 다만 저는 이 영상이 게으름의 합리화 영상으로 소비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밝고 더 깨어난 에너지를 전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극적 내맡기기란 무엇이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뒤에 결과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다시, 내맡기기는 라면 끓이기랑 비슷해요. 재료는 내가 고르고 물도 내가 붓고 불 조절도 내가 하죠. 근데 물이 정확히 언제 끓는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은 삶이 정해주는 거죠. 우리가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가스레인지 불 뭐하노? 더 빨리 못하나? 혹은 불안하게 막 휘젓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냥 적당히 손 놓고 기다리는 거죠. 내맡기기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는 삶이 끌어주는 타이밍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다시, 자, 이번엔 트랜서핑과 연결시켜 말해볼게요. 우주는 늘 무언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주파수를 제대로 맞췄느냐의 차이죠. 라디오가 잘 안 나온다고 라디오를 두드려 패고 머리 위로 잡고 흔든다고 신호가 빨리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 우주는 여러분들이 가장 빛날 수 있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준비가 되었을 때 극적으로 현실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자,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맡기기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뒤에 결과에 대한 불안을 놓아주는 태도이다. 물이 빨리 안 끓는다고 가스레인지를 재촉하지 말고 주파수를 못 잡는다고 라디오 패지 말고 마이클 싱어처럼 가볍게 삶에게 내 존재를 맡겨보자. 우리는 방향을 정하고 삶은 타이밍을 정한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우주는 가장 빛나고 준비된 모습으로 당신에게 선물을 건네줄 것이다. 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구독자 곧 1000명 기념으로 조금은 오해 소재를 할 만한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인생이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극적인 드라마를 선택할 용기 있는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을 더더욱 사랑해주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용감하고 멋진 영혼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